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어, 노도, 요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얘기죠. 노조 통장을 들여다보니, 수십 년간 깜깜이 회계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유럽 이런 데는 노조 회계를 보고 의무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부 여당이 내년 초 임금 근로시간 개선을 위해 입법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노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당정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이후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노조 일의 간부들끼리 어떻게 짬짬이 해가지고 회계를 부정 조작하고 익하면 사실 아무도 모르죠. 이런 일은 뭐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에서 뭐 국가기관은 국가기관대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이렇게 하여튼 회계 장부는 이제 투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뭐 잘하는 일이고, 그리고 국힘당이 당원 투표로 100% 전대를 하기로 개정을 하는데, 가반 득표가 없을 때는 이제 결선 투표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뽑고, 뭐 민주당은 민주당 당원들이 뽑고, 국힘당은 국힘당 당원들이 뽑고,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국힘당이 내년 3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규칙을 바꾸기로 했는데, 당은 70%, 뭐 국민 여론 30%를 반영하는 기존 당 대표 선출 방식을 100% 당원 투표로 바꾸는 내용으로 그리고 또 결선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서 통일단체로서 북을 돕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이런 단체인데 5년 동안에 72억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72억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서울에서 뭐 꽃파는 처녀 이거는 1930년대 항일 일제강점기 시절에 항일 민족운동을 다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국가보안법하고 관련 없는 부분인데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론 이제 통일을 위해서 북을 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앞으로 장차 민족 통일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좋은 건장할 만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같은 경우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대부분 보면은 북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팩트로서의 북이 있고 자기들이 상상하는 북이 있습니다. 그죠? 물론 북한에 다녀왔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평양의 좋은 모습만 이제 안내원들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너무나 극단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차원에서 통일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북의 실상을 많이 놓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북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서로가 이제 자기들이 좀 자율적으로 북에 대해서 진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은 통일운동단 하면서 내가 통일운동한다 하면서 정부 통일부나 기관단체에 이렇게 기관행정부서에 붙어서 이렇게 서류를 조작을 해서 돈을 이렇게 받아내면서 쓰는 이런 기생충 사업자들이 통일운동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철저하게 자아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풍산개 자기가 이제 돈이 많이 든다면서 개를 키우기 싫어서 이게 풍산개를 고매하고 송강이를 파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북대학교 수의과 병원에서 치료비만 1,0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뭐 개를 팔아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돈벌이도 이렇게 하면서 한편 돈 안 되는 개는 이렇게 내버리고 상당히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반동물적이고 반생명적인 자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 민주주의자죠. 실질적으로 뭐 문재인이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실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노무현도 마찬가지지요. 실제 노무현이의 그 별명이 뭐 8283학번 아닙니까? 노무현이가 8283학번 애들하고 같이 놀았다 해서 이제 그 별명이 그래 붙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이가 뭐 70대부터 유신시대 반대 투쟁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야 뭐 1970대 학번이니까 유신을 반대하면서 계속 살아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운동권 내부의 그 사항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동권에도 80대 운동권에도 보면 권력지향적이고 정말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하는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에 그 내로남불 애들 이런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들어가가지고 다 권력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배지를 달고 그래서 사실은 걔들이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그 80년대도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릴 때 모습이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그 더불어민주당에 작해서 조로남불, 요로남불, 내로남불, 물로남불 이런 그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주로 이제 어떤 또 소식이 있느냐 하면은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동안에 통계를 조작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주택값이라든가 이 통계 조작은 사실 회사의 장부 조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사실은 재산이 뭐 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뭐 그냥 똥차를 몰고 다니면 되는데 어디서 이래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실은 못 사는 사람들도 좀 약간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은 벤츠나 뭐 아우디 같은 거 뭐 캐딜락 이런 것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야지 뭐 영업이랑 하고 장사나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뭡니까? 결국 자기 모습을 속여서 남을 현혹시켜서 사기 행위를 하기 위한 건데 한 국가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통계 조작은 문재인이가 언젠가는 좀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법적으로 처벌받을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있고 이렇습니다. 자 다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뉴스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